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도 영화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감상 후기죠. 제 화실이 삼각지 용산 삼각지역 3번 출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만 명 넘어서서 이제 6만 명에 가깝게 돼 가고 있습니다. 10만 명에 돌진하고 있는 TV 배우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화 리뷰 행복의 나라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Land of Happiness. 해피니스, 누구든지 바라는 해피니스죠.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전철을 탈 때 5분 뒤에 옵니다, 3분 뒤에 옵니다 라는 기차가 온다는 예고가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의 행복은 언제일까? 이번 주 복권은 될 건가? 로또는 언제 될 것인가? 나의 꿈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늘 평생을 그러고서 살았지만 아주 행복한 것은 글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구든지 행복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1971년도에 한대수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활약하던 그 컨트리 웨스턴 스타일의 발라드 한대수가 노래 불렀던 제목이에요. 그 OST로 영화 후반부에 이 노래가 또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한대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는 100분짜리 꿈이라고 하죠. 없었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세상에 없는 이야기도 꾸며내고요. 또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도 다시 밝혀내는 그게 영화의 역할이고 장르인 것 같습니다. 행복의 나라는요. 12.6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하늘로 가게 만든 속에 그 밑에서 명령에 의해서 중앙정보부의 명령에 의해서 같이 어쩔 수 없이 동행한 박흥주 대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우울하고 무겁고 그런 내용이에요. 용산 CGV에서 제가 이걸 봤는데 거의 하루에 25편 정도를 계속 상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단 2편밖에 상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침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을 보려고 갔는데 저녁 6시에 첫 방영 시간이라서 너무 늦어가지고 중간에 4시에 이 행복의 나라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2편을 본 거죠. 광복절날 쉬는 날이었으니까. 그런데 행복의 나라를 보고 또 난 다음에 다시 그 목련이 필 때면을 봤는데 두 영화가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목련이 필 때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일생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이 행복의 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박흥주 대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12.6 사건에 가담하여 나중에 이제 사형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은 감독이 추창민 씨고요. 그 다음에 출연하는 조정석, 이선균, 유재명, 유현 등이 출연하는데 굉장히 그 한국 근대사에 있었던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서울의 봄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다큐멘터리 건국 대통령도 나왔었고요. 이번 행복의 나라도 역시 한국 근대사 1979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인데
이선근이가 또 마침 무슨 약 사건 때문에 자살을 했잖아요. 이게 아마 유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했었던 마지막 작품. 이선균이는 기생충에 나와가지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받을 때 그냥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그냥 한국 영화를 세계에 드높이던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위대한 참 명배우인데 하늘나라로 간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또 그 주인공 박흥주 대령의 하늘나라로 간 것도 제가 또 명복을 빌고, 또 그보다도 더 박정희 대통령이 하늘나라로 간 것은 더 가슴 아프고 눈물겹고요. 슬픈 그런 한국 근대사입니다. 그런데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그 당시 12.6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실제 겪었고 뉴스도 보고 또 비상사태가 벌어져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을 실제 겪었기 때문에 12.6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잠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1, 2,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또 유신체제를 해가지고 집권 18년의 긴 세월을 대통령으로 했었습니다. 5, 6, 7, 8대 대통령을 가졌으니까 사실은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그 조정석이가 그 박흥주에 대한 이 변론을 맡는 그런 변호사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변호사면서 도중에 하는 이야기가 권력이 너무 길었어라는 말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36,000불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루어 놓은 밑바탕, 걸음이 되신 우수한 대통령이고, 또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신문에는 어떤 기사가 났는가를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TV 배호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저와 연식이 같기 때문에 당시의 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할 겁니다. 당시에 79년도에는 YH 노조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당시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쳤었대요. 신민당사 김영삼 대표가 있는 신민당사 마포 마포 그 철길 그 밑에 바로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공들이 막 그냥 자살하겠다고 뛰어내려서 김경숙이라는 여자가 그냥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참 이것만 해도 거창한 사건인데 또 마산 창원에서도 사회가 엄청 나가지고 또 사건이 크게 났었고요. 또 당시는 77년도에 카터 행정부가 미군 철수를 하겠다고 또 난리를 쳐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우리 핵개발을 할 거야 라는 참 한미 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박동선 로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1978년에 동일방직 사건이 있었고요. 한평에 고구마 수매 사건이 있었고요. 또 공화당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이었잖아요. 국민 여론조사에 31.7%밖에 득표를 못했고 야당인 신민당에는 32.8%, 1%가 더 야당의 표가 많았었습니다. 박정희가 코너에 몰린 상태죠. 그러니까 김재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시 12.6대 궁정동 그 안가에서 있었던 7시 40분쯤이라고 그래요. 1979년 10월 26일 7시 40분 그 사건이 났는데 박정희, 차지철, 정인형, 안재송, 김용섭, 김용태 대통령 경호원 전원 사망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12.6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박홍주 씨가 대령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은 3심을 세 번 재판을 하는데 군인으로서는 단심 재판밖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홍주 대령은 단심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총살로. 참 역사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벌린 사건에 의해서 벌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이분은 영화 내용에서도 명령에 의해서,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누구든 명령하면 군인은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 뼈저리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조사해본 바로는 박홍주 대령은 딸이 2명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할 때 뱃속에 있었고요. 그 2딸이 제가 이미지를 미리 올려놨지만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참 저려옵니다. 눈물이 나고. 그런데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심판을 하겠지만 그렇게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해가지고 죽은 박홍주 대령에 대한 어떻게 하면 살려보겠다는 젊은 변호사 조정석, 영화에서는 무슨 기자로 나오는지 내가 지금만 기억이 안 나는데, 조정석이 아주 그냥 뼈저리게 노력하면서 눈물 겹도록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목숨은 아까운 거예요. 누구든지 뭐 시해자나 또 가해자나 모두가 목숨은 아까운 거예요. 박홍주 씨의 가족 또 아내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또 얼마나 또 우리 대한민국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분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청와대에서부터 국립묘지까지 가는 그 길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치고 땅을 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슬픈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김재규가 천추의 한이긴 하지만 또 민추협이나 민주화추진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가지고 양심 고백을 하면서 사과의 예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거고 또 지나고 보면은 다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전철이 오기 전에 게시판에 5분 뒤에 전철이 도착합니다. 3분 뒤에 전철이 도착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의 행복이 3분 뒤에 왔으면 좋겠고요. 5분 뒤에 행복이 왔으면 좋겠고요. 10분 뒤에도,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평생 행복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오늘의 모닝토크쇼는요, 행복의 나라, 한대수의 노래가 잔잔히 울려 퍼지는 속에서 영화가 끝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생 70년을 살아온 예술가의 눈으로 본 영화, 역사 속의 작은 개미알 같은 우리네 인생, 글쎄 커다란 족적을 남기지는 못하지만 작은 행복을 가지면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 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고요, 국가를 사랑하시고요, 또 미래를 사랑합시다. 오늘 모닝토크쇼는요, 행복의 나라,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7시 40분 그 운명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또 영화배우 이선균의 마지막을 또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영화 감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영화 감상 후기 괜찮았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참 재판에 관한 그런 영화를 수없이 많이 봤지 않나요? 앵무새를 죽여라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영화 말고 다른 영화도, 외국 영화도 재판에 관한 영화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가 해피엔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언해피로 끝나는 거예요. 한국 영화가 많은 발전이 있긴 있었지만 한국 근대사를 조명하는 이런 영화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후대에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TV 배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